그래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선택적으로 혈관을 파괴하게 되고 진피를 리모델링하게 되고 흉터를 예방하게 됩니다. 홍반 단계에서 빨리 그 여드름 붉은 자국을 치료해 줘야 영구적인 흉터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이 이게 붉은 자국 치료냐 흉터 치료냐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비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울퉁불퉁한 흉터가 생기고 그 흉터가 패이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게 완전히 회복은 안 돼요.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치료 과정도 여드름 붉은 자국의 단계에서 치료하는 거는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별 지장 없이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구적인 어떤 흉터로 변한 다음에 치료할 때는 이거 치료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얼굴 빨개지고 딱지 생기고 그래요. 그렇게 얼굴에 티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흉터는 좋아지지를 않아요. 또 이런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어떤 원인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의 특정 파장이 피지선에 직접 열자극을 해서 피지 분비도 조절해 주고 여드름의 어떤 재발이라든가 여드름 심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제일 많이 쓰던 레이저가 혈관 레이저 하면 혈관 레이저의 대명사 V빔 퍼펙타예요. 595 나노미터라는 그 파장을 사용하는 레이저고요. 기존에는 어떤 혈관 레이저 골드 스탠다드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장점은 30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임상 근거가 축적됐기 때문에 검증이 많이 됐고요. 표재성 혈관, 피부 겉에 있는 혈관에 아주 선택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펄스 듀레이션 이거는 이제 저희 피부과 의사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펄스 듀레이션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양한 굵기의 혈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혈관마다 이 레이저를 여러분 그냥 의사가 레이저 있으면 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다 똑같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마다 이 레이저를 어떻게 조정해서 쏘는지 그 레이저의 강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강도만 조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레이저에 나가는 빛의 그 펄스 듀레이션이라는 걸 어떻게 조정할지 의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의 결과는 같은 레이저가 있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쨌든 이런 펄스 듀레이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혈관의 형태에 맞춰서 혈관의 굵기에 맞춰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한계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V빔 퍼펙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멍들어요. 그리고 이때 V빔 퍼펙타를 하거나 생기는 멍이요. 뭐 1-2주 정도로 가라앉는 분도 있지만 정말 3-4주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V빔 퍼펙타를 하고 나서는 이게 멍이 안 드는 약한 정도로도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치료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요 정도면 멍이 안 들 것 같은데.'라고 약하게 치료했는데도 멍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V빔 퍼펙타는 이 멍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V빔 퍼펙타는 빨간 빛, 그 혈관을 치료하는 빛을 내기 위해서는 다이라고 하는 액체로 된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이 다이가 발암 물질이에요. 물론 이 다이 레이저에 들어가는 다이가 공기 중으로 우리가 레이저를 발사할 때 나오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주 정확하진 않고 약간의 다이가 공기 중으로도 나오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다이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독성 다이 키트를 계속 써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고요. 또 이 V빔 퍼펙타는 어떻게 보면 이 파장은 하나로 595 나노미터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좀 까만 사람들은 화상을 입거나 색소 침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투 깊이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심부혈관까지는 잘 안 들어가요. 그 얕은 혈관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V빔 퍼펙타의 제일 딜레마죠.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멍이 너무 심해지고 멍을 피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두 번째, 여러분들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595 나노미터가 아니고 585 나노미터예요. 585 나노미터와 1064 나노미터를 합쳐진 게 시너지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시너지라는 장비가 거진 이제 시너지가 나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너지 장비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장비로 생각을 했어요. 이 585 나노미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혈관의 헤모글로빈을 타겟으로 하고 1064 나노미터라는 걸 이용해서 더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을 타겟으로 해서 위아래 두 군데 혈관을 동시에 타겟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게 시너지라는 레이저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너지에서 사용하는 이 파장은 멍이 잘 들어요. 그리고 이 1064 엔디아가 깊은 혈관을 타겟해서 좋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화상 잘 생깁니다. 그리고 1064 엔디아으로 생긴 화상은요 흉터를 100% 남겨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 역시 여기서 독성 다이키트를 사용하게 되고 문제는 시너지가 이제 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기가 단종이 돼 버렸어요.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시너지는 20년 전에 나온 그 시너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너지를 치료한다는 건 20년 전 장비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 기기 단종 이슈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슈가 되죠.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약해지고 뭐가 파라미터가 흔들리는데 그거를 보정해 주고 잡아 줘야 되는데
시너지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기기가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엑셀V 최근 아주 최근은 아니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이제 나온 레이저가 엑셀V라는 게 있는데 엑셀V는 532 나노미터, 1060 나노미터 두 가지 파장을 씁니다. 이게 저도 쓰는 레이저예요. 굉장히 저도 만족스럽게 한동안 혈관 치료할 때 많이 썼던 레이저고요. 이 엑셀V 계통의 레이저들은 532 나노미터라는 파장이 헤모글로빈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런 독성 다이키트 같은 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사파이어 냉각을 해요. 그 닿으면 피부에 대면 되게 차갑게 느껴져요. 그 통증도 적고 안전성도 높은데 다만 이 레이저도 약간 그 멍이 적긴 해요. 멍이 적고 다운타임이 적긴 하지만 역시 이 레이저도 멍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멍이 생길 수가 있고 제일 문제가 침투 깊이가 너무 얕아요. 이 530 나노미터가 침투 깊이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표재성 혈관, 겉에 보이는 잔 실핏줄은 정말 탁월해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혈관 레이저를 통틀어서 엑셀V만큼 피부 표면에 있는 혈관을 실핏줄을 줄이는데 효과가 좋은 레이저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피부 표면의 실핏줄에 제일 가장 탁월합니다. 다만 얼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붉은기, 홍조 여기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침투 깊이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콜라겐 리모델링이나 어떤 노화 치료까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지선을 직접 타겟팅할 수가 없어서 여드름 치료에 좀 한계가 있고요. 치료가 정말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532 나노미터가 멜라닌 흡수율이 높아서 피부가 어두운 분들, 여기서 피부가 어둡다는 얘기는 우리 동양인 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동양인 피부에서는 화상이나 색소 침착 위험이 조금 있는 그런 레이저이긴 합니다. IPL도 저도 IPL 굉장히 좋아하고 IPL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도 IPL 보유를 하고 있고 장점은 넓은 면적의 빠른 치료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색소 침착이든 뭐 그 홍반이든 어떤 피부의 그 노화 치료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모든 게 되는 거는 뭐 하나 똑 부러진 게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두루뭉술하게 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주 똑 부러지게 한 가지가 확 잘 되진 않는 게 IPL의 특징이에요. IPL의 근데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IPL은 멍이 거의 안 듭니다. 정말 멍은 거의 안 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멍은 거의 안 들어요. 한계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밀도가 떨어져요. 좀 두루뭉술한 효과를 나타내요. 개별 혈관 치료 잘 안 되고 간혹은 IPL도 우리가 잡티 치료할 때 IPL을 쓴다는 얘기는 멜라닌 색소에도 잘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피부가 어두운 사람에서는 화상이나 색소 침착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에서 다만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라는 게 IPL의 단점입니다. 제가 이 아드바레이저 얘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작년 8월 정도부터 이 아드바레이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드바레이저를 썼을 때 이게 워낙 그 최신 레이저고 기존에 없던 개념의 레이저이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했었거든요. 효과에 대해서 처음 사용했을 때는. 근데 아드바레이저를 사용하고 나서 지금도 저는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V빔 퍼펙타를 써봤었고 V빔을 썼었고 뭐 시너지도 제가 예전에 그 써본 적이 있었고요. 이 엑셀V V 레이저라든가 IPL이나 이런 레이저는 지금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드바 레이저를 쓰고 나서 이 안면홍조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아마 거의 모든 피부과 의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걸 겁니다. 안면홍조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어느 정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자신이 없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요. 근데 아드바 레이저를 사용하고 나서 기존의 안면홍조를 치료하셨던 분들의 이 치료 만족도가 정말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처음에 제가 아드바 레이저를 구입했을 때는 어떤 리프팅, 노화 치료 주 목적으로 아드바 레이저를 제가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노화 치료 목적보다도 오히려 안면홍조라든가 여드름 붉은 자국에 이 아드바 레이저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아드바 레이저가 장점이 많은 레이저인데 두 가지 파장이 나와요. 589 나노미터라는 혈관에 잘 먹는 파장과 1319 나노미터라고 하는 진피 쪽의 리모델링에 특화된 파장 두 가지 파장이 같이 나오게 되고요. 혈관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아드바는 멍 안 들어요. 멍 없이 치료할 수가 있어서 안면홍조 기본적으로 안면홍조 치료를 하고 나면 얼굴이 띵띵 붓고 멍이 조금 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기존 레이저들은. 근데 아드바 레이저를 쓰고 나서는 그냥 일상생활 복귀가 거의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해요. 그리고 멜라닌 색소의 흡수 영향이 적기 때문에 한국인 우리 같은 동양인 피부에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쓸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정말 마음 편하게 제가 요즘에 치료하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이 자반, 멍이 안 든다는 게 이 아드바 레이저 정말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V빔 퍼펙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강한 에너지 혈관을 팡 터트려 버리는 식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파열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적혈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의 다운타임이 생깁니다. 아드바 레이저는
굉장히 작은 파장, 혈관을 깨트릴 수가 없는 그런 파장들을 아주 잘게 쪼개서 얘들을 뭉쳐 가지고 나와요. 천천히 그 혈관을 응고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터져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멍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 도식해서 나타내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V빔은 정말 혈관을 깨트려서 없애버리는 거고, 아드바레이즈 혈관을 굳어지게 만들면서 쓱 부드럽게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혈관 레이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강력한 어떤 효과를 내려면 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멍이 안 생기게 치료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게 이제 기존 혈관 레이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였던 거죠. 또 아드바에서 쓰는 이 589 나노미터라는 파장이 혈관 치료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파장입니다. 헤모글로빈 흡수가 굉장히 높고 멜라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치료의 안전 영역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안면홍조 치료, 제가 이 엑셀V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레이저인데, 이런 레이저 굉장히 그 피부 표면 혈관 치료에 아주 좋긴 하지만 간혹 딱지나 물집이 좀 생깁니다. 585 나노미터는 그런 거 많이 생겼었고요. 시너지에서 나타나는 거. 595 나노미터 V빔은 뭐 거의 멍이 들고 얼굴이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드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멍이라든가 딱지, 물집 이런 게 사실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치료의 안전 영역이 정말 넓어요. 그래서 조금 그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또 이게 1319 나노미터라고 하는 콜라겐이나 피지선 혹은 흉터에 우리가 개선을 만들 수 있는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의 타겟은 물이에요. 물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굉장히 깊게까지 에너지를 침투시킬 수가 있고요. 콜라겐 리모델링도 일어나고, 이게 피지선 흡수가 많이 돼가지고 피지선에 열 전달을 해서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막 액티브하게 올라오는 분들도 아드바 레이저 하고 나면 여드름이 좀 줄어요. 이중 콜라겐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떤 노화 피부를 개선하는 데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319 나노미터 이 파장이 굉장히 이런 깊은 진피층을 타겟으로 하고 섬유 아세포도 자극하고 피지선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들을 내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 파장을 가지고 우리가 붉은기도 없애고 피지도 잡고 피부 탄력을 채우는 뭐 이런 입체적인 치료를 합니다. 이게 자료가 노트북 LM이 만들어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게 완벽할 수 없죠.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진 않고 어쨌든 좋은 효과를 내는 시너지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거 저 낯간지러운 얘기를 그 노트북 LM이 만들어준 거예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 단일 장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홍조 치료라든가 어떤 여드름 붉은 자국 혹은 활성 여드름도 억제하고 여드름 흉터나 노화 피부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아드바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이런 어떤 혈관 레이저의 세대 교체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봤는데, V빔이 원조죠, 원조. 제일 많이 썼고 경험이 가장 많이 쌓이고 지금도 역시 현역입니다. 역시 좋은 레이저예요, V빔. 좋은 레이저고 아주 그 심한 어떤 혈관종이나 어떤 혈관 기형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도 V빔이 아주 표준적인 치료로 권할 만한 치료입니다. 다만 단점은 멍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아주 심한 혈관종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혈관종 자체가 보기 싫고 그 치료가 너무 중요하니까 멍이 좀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안면홍조라든가 여드름 붉은 자국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을 부드럽게 이뻐지려고 하는 치료인데 그게 멍이 들거나 그런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멍이 든다는 게 V빔의 최고의 단점이고, V빔 되게 아파요. 그래서 크라이오 냉각, 그 크라이오라고 해서 냉매가 나오거든요. 이 냉각이 아주 필수입니다. 굉장히 아파요. 엑셀V 같은 경우에는 이 멍이나 다운타임은 V빔에 비해서는 적어요. 근데 그래도 엑셀V도 간혹 멍이 들거나 뭐 딱지나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통증이 엑셀V의 제일 문제는 통증이에요. 되게 아파요. 저도 이 V레이저 치료하면서 안면홍조 치료할 때는 보통 마취용고 잘 안 바르거든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받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참고 받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쨌든 이게 통증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파장이 너무 그 표재성 파장이기 때문에 겉에 있는 실핏줄은 잘 되는데 안에서 올라오는 붉은기, 그 홍조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아드바 레이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좀 있어요. 일단 멍이나 다운타임 거의 없고요. 치료 통증, 아드바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이게 아픈 치료를 계속하기 어렵거든요. 얘가 또 노트북 LM이 조금 낯간지럽게 거의 없다고 해놨는데 거의 없는 건 아니에요. 통증이 있습니다. 있지만 상대적으로 V빔이나 엑셀V에 비해서 좀 적은 통증이에요. 혈관이나 흉터 재건, 여드름 이런 것들이 좀 동시 치료가 된다는 게 아주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고, 한국인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최신 혈관 레이저로 이 아드바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안면홍조나 뭐 여드름 붉은 자국 같은 혹은 혈관과 관계된 혹은 우리가 다른 흉터 어디 다치거나 해가지고 흉터가 붉어져 있는 켈로이드 같은 거를 우리가
색깔을 가라앉히는데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우선 진단이 먼저예요. 기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게 붉은기가 진짜 원인이 주사인지 여드름 자국인지 뭐 접촉 피부면 이거를 정확히 감별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먼저 잘 받으셔야 돼요. 나 얼굴이 붉으니까 안면홍조네. 나 여기 뾰루지 나는데 여드름이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잘 받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벽 보호.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보습제를 바르는 게 거의 모든 피부 질환에서 필수입니다. 피부 장벽을 치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국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자외선 차단을 하고 하는 것들,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레이저를 써도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벽 보호와 항노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어떤 피부 스타일에 맞는 그런 잘 적절한 치료 방법, 무기, 이거는 의사의 몫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으면 안면홍조나 여드름 붉은 자국 역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 레이저 내용들을 여기다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안면홍조나 여드름 붉은 자국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좀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 혹시 달으시면 거기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답을 좀 해드리든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